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자, 자동차 시리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대가 진짜로 오냐 마냐에 대한 이런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온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뻔한 거 아니냐. 전기차가 이제 시장에 완전히 이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도 그렇게 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었는데, 근데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 약간씩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일단 판매 자체가 잘 안 되네? 이러다 보니 잘 안 팔리니까 당연히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여태까지 뭐 어디에다 공장을 이만한 걸 짓겠다 저만한 걸 짓겠다 하는 계획들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회사들 GM 포드가 대표적이고요. 하다못해 테슬라도 원래 짓기로 했던 공장 좀 천천히 짓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게다가 물론 뭐 판매량 자체가 뭐 출렁출렁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워낙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왔었으니까 연간 판매 상승률이 뭐 40% 50% 이랬었는데 이게 좀 쉬어갈 수도 있지. 그래도 뭐 20% 30%는 나오잖아. 이 정도면 뭐 성장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서도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이 부정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꼭 전기차라야 되나? 전기차 아니라도 괜찮잖아. 에다가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된다라고 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기차 시대가 오느냐 아니면 뭐 한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내연기관이랑 같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다라고 확신하는 쪽에서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너무 세게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만 팔아라 라고 하는 수준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를 팔면 내연기관 차에서 정부가 설정한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매겼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팔면 그 연비 기준에 정부가 정한 연비 기준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연비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전기차는 그 연비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빵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 전기차 인센티브로 내연기관차에 매겨진 벌금을 상계하는 거죠. 이래야지 겨우 수익이 납니다. 반면 테슬라는 벌금 낼 내연기관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전기차로 받는 인센티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엄청나게 이제 막 돈도 많이 법니다. 이걸 보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죠. 약도 오르고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하는 거에서는 명분이 너무 세요. 기후위기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휘발유 떼고 디젤 떼고 이래서 되겠냐? 안 되지 않냐? 니들도 알지 않냐? 그러니 니들도 빨리 전기차를 전환을 해라. 어지간한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다들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2028년, 2030년, 2035년 이때까지 우리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 거의 끝내고 그 이후로는 다들 전기차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이에요. 전기차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데? 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기차 회의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장단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전기차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당연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단점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차 가기 힘들어.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양쪽의 의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승주 개인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개인의 생각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전기차 시대에 대한 이 회의론 중에서 큰 게 그겁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공익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트럼프는 자기 표에 도움이 되면 전혀 국가적인 이익이나 세계적인 공익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전기차 전환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내연기관 생산하도록 해야지. 전기차 되면 너네들 다 잘려. 내연기관 차 만들면 계속 월급 받을 수 있어. 나는 내연기관 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내연기관 쪽에다가 더 힘을 실을 거니까 전기차 안 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는 제껴두고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되고 나면, 또는 바이든도 사실 이전보다는 전기차 푸시가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전기차, 내연기관차, 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차들이 가진 어떤 특성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전기차의 장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장점은 제일 먼저 1번이 드는 게 진짜 조용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로 가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일단 소음 없죠. 엔진에서 나오는 진동 없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쾌적하다라는 말이죠. 차 타는데 뭐 이런저런 뭐가 중요하고 그러는데, 일단 차가 조용하고 진동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승차감을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차 탔을 때 느껴지는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은 일단 모터 기반의 전기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차 본연의 가치로 봤어도 이런 점에서는 진짜 큰 이익이죠. 자, 다음 진짜 빠름. 뭐 사진은 이제 포르쉐 타이칸으로 넣어놨는데, 굳이 포르쉐 아니더라도 전기차들은 어지간하면 다 뭐 속도로 가지고 불만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터는 사실 우리가 뭐 포르쉐 타이칸 몰고 250km, 300km 달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까지 내에서는 전기차를 휘발유차가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토크발이라고 그러죠. 이 가속력은 모터는 뭐 그냥 밀면 그냥 미는 대로 쭉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 엔진차들은 그 RPM을 쭉 올려가면서 기어 변속 차가닥 해가지고 속도를 올려가는데, 모터는 그냥 슝 나가니까 이 속도감 면에서는 뭐 도저히 따라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다. 빠른 차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가치죠. 다음. 그리고 이 점 무시할 수 없죠. 충전비가 저렴하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 초창기에 비해서는. 또 완속 충전이냐 급속 충전이냐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 좀 있죠. 그리고 심야에 충전하느냐 뭐 아니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면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런 걸 비교하는 데가 뭐 비교하는 데 조건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게 급속 충전 빵빵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솔린보다는 훨씬 싸죠. 이 정도니까 뭐 유지비 일단 엄청 저렴한 거죠. 휘발유 떼는 것보단 전기가 훨씬 싸인 거고요. 다음, 수리할 게 없음. 그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싸고 없어지고 나니까 정비소 갈 일이 없다. 이것만 해도 너무 편하다. 요즘 수입차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예약 잡는데 뭐 한 달 있다 오라는 둥, 뭐 저는 최장으로 1년 있다 오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하고 말았는데요. 뭐 이런 일 자체가 나올 게 없죠. 일단 고장 날 것도 별로 없고요. 유지해야 될 것도 별로 없고 타이어만 갈아주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이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렇지. 주행보조. 이 테슬라의 그 소위 오토파일럿 또는 뭐 풀셀프 드라이빙, FSD 이런 걸로 이제 다들 유명해졌습니다만,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좀 좋죠. 대부분. 물론 내연기관 차에서도 되죠. 그런데 전기 기반의 차들이 제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쪽 차들이 좀 더 유리하죠.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보조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얘기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들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해볼까요? 진짜 조용하다. 진짜 빠르다. 충전비 저렴하다. 수리할 게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대표적으로 꼽는 장점들이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결정적인 장점일까? 진짜 조용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디젤차 주로 타는데요. 차가 물론 전기차보다는 훨씬 시끄럽죠. 가면서 그냥 팟캐스트 틀어놓거나 라디오 틀어놓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랜저 정도로 가면 차가 시끄럽다? 이런 거는 도저히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을 수준이더라고요. 차의 안락한 면에서, 그래 내연기관이 전기차보다는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서도 아니 이 정도 조용하면 충분히 조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빠른 거 물론 모터 기반이 시속 0km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서 웽 갈 수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쏘고 다니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 요즘 전기 택시들 많이 나오는데, 이 전기 택시 모시는 기사 스님들이 옛날 가스차 몰듯이 그렇게 악셀 획획 밟고 이러면 진짜로 뒷자리에 타면은 머리가 그냥 뒷자리 헤드레스에 쿵쿵 박는 수준이죠. 정말 뒷자리에 탈 때는 힘든 경험을 몇 번 했었었는데, 이런 걸 보고 나면 빠른 게 꼭 좋은 거야? 제발 좀 운전 좀 곱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맨날 다들 포르쉐 타는 것도 아닌데 진짜 빠르면 뭐 할 거고, 좀 느리면 뭐가 그리 큰 단점이 되겠습니까? 충전비가 저렴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는 비싼 에너지입니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을 해서 여기까지 충전을 해야 되니까 발전, 송전, 충전의 단계들을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는 그래서 쌀래야 쌀 수가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전기가 이제 유리한 것은, 전기는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 효율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전기를 넣으면 전비를 알뜰살뜰하게 잘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전기란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충전비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한전 적자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면서 계속 전기차 차주들한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 안 돼? 이제 원가 있는 대로 다 받아 라고 하면 가솔린 차보다도 충전비가 저렴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충전비가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충전비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야기이지,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를 할 때 저렴할지 안 저렴할지 누가 알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적인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 수리하는 거에 대한 피곤함 이런 거 있는데, 저 집에 차 2대 있습니다. 하나 디젤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차 1대 있는데, 엔진 오일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리고 하는 거는 이제 겨울 되면은 윈터 타이어 갈고 이러는 게 답니다. 요즘 나오는 내연기관 차도 고장 안 나더라고요. 요즘 뭐 새로 나온 차 샀나 보지. 아닙니다. 지금 차 한 대는 이제 올해로 또 딱 10년 차 됐고요. 나머지 한 대도 8년 차 되는 차들입니다. 근데 또 뭐 고장 안 나던데요? 뭐 전기차보다는 좀 더 문제가 있겠지만서도요. 다음으로 주행보조. 사실 전기차가 좀 더 잘 된다라는 거지, 요즘 나오는 내연기관 차들도 주행보조 장치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이지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떤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전기차의 단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알파의 오메가죠. 충전입니다. 충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매우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전기차 좋아하게 되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때려 박아 넣어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 당연히 여태까지 사람들이 차를 몰 때에 주유소 가는 습관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거죠. 주유소에서는 그냥 뭐 주유기 딱 집어넣고 길어야 뭐 1, 2분이면 다 끝납니다. 계산까지 하고 이래봐야 뭐 5분 이상 걸릴 일이 잘 없죠.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 완속으로 하면 밤새도록 걸어놔야 되고, 급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1시간 급속하고 난 다음에 차 빼줘야 되고, 이거 귀찮지 않냐? 게다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이 중간에 이제 충전을 하는 걸 늘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숙소를 정한다라든가 중간에 어떤 쉬는 장소를 정할 때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있어야 되죠. 이걸 안 하면 굉장히 낭패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차 탁송 트럭 불러와가지고 어부바식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니까 두려움이죠. 사실 이러다가 갑자기 전기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 서면 정말 낭패인데 하는 이런 두려움들, 저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행거리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 중간에 저렇게 꽂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꽂는 게 뭐 잘 되면 좋지만서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갔는데 뭐 충전기가 고장 났다는 둥, 뭐 엄청 기다려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기반으로 가는 차니까 1. 배터리의 방전이 다 되면 어떡하느냐. 2. 7, 8년 썼는데 배터리가 많이 맛이 갔다. 그래서 배터리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차값보다 그때에 있는 중고차값보다 배터리 가는 값이 훨씬 더 비싸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 점점 배터리 수명이 있는 기계니까 수명 다 닳고 나면은 그냥 차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연한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엄청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배터리에 불 나면은 못 끈다더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살 때의 단점으로 꼽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충전 문제, 우리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거. 그런데 일단 저처럼 시골에 살고, 저는 이제 빌라에 살기 때문에 제 개인 전용, 우리 집 전용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단독 주택에 살면서 자기 주차장을 전용으로 가질 수 있는 집이라고 그러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심야전기를 쓰고 전기값도 많이 저렴하게 책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냥 잘 때 스마트폰 자기 전에 충전기 꽂아 놓듯이 자기 전에 전기차 충전기 꽂아 놓습니다. 이거 그렇게 귀찮은 거 아니고요. 이거에 한번 익숙해진 분들은 어쩌다가 다시 내연기관 차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주유소 가는 게 그렇게 귀찮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주유소를 왜 가야 되지?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냥 집에서 그냥 충전시켜 놓는 게 이게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많죠. 특히 지금도 아파트 주차장 자리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에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 이런 거 새로 따로 이제 자리 마련하고 이런 것들도 힘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들에서는 전기차 충전구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점 아마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속 충전기도 많이 세우고 있고, 어디 뭐 틈나는 데마다 뭐 구석구석마다 완속 충전기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러나 그 점점점 좋아지는 건 확실할 것 같아.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서도 좋아진다. 이고 두 번째, 주행거리. 뭐 주행거리는 배터리를 얼마나 넣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200km 가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현대에서 나오면 400, 5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주행거리도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뭐 게다가 충전 인프라가 좋아지면 주행거리의 제약도 그렇게 신경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이 단점도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게 이제 배터리 문제인데, 배터리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지만 LF 배터리 일단 불 거의 안 남. 물론 뭐 충전기가 짧아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SK나 이런 데서 한창 개발하고 있다는, 곧 뭐 양산도 될 거다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면 소위 불난다 이런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불은 자주 나는 건 아니죠. 내연기관에서 나는 불이 훨씬 많이 나는 거고, 대신 전기차는 불 나면 끌 수가 없다라는 점, 이게 이제 후달리는 점이긴 한데, 빈도수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도 앞으로 차 만드는 회사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니까 계속 개선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불이 영원히 안 나지는 않겠지만서도 불나는 빈도수는 지금보다도 더 줄어가겠죠.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우리가 봤던 것들에서도 장점 뭐 이런저런 거, 조용함, 빠름,
충전비, 수리 뭐 이런 문제, 주행 보조 이런 것들도 나름 내연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문제들이고 전기차의 단점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충전 문제, 뭐 주행거리 문제, 배터리 문제 등등등.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전기차의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이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애매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트럼프 형아가 전기차에 대해서 자꾸 질환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데 트럼프 형님 문제는 잠깐 제끼고요.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전기차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온 건데 2010년도에 1kWh당 배터리 가격이 1183달러였었어요. 1,000원은 조금 안 되는 거.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매년마다 20% 정도씩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2019년도까지 나왔는데 156달러 나왔죠. 2023년도에 1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그래프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걸 2010년도부터 그래서 그러는데 그 이전부터 볼까요? 1991년도에서는 이때 7,500달러 하던 거였습니다. 7,500달러 하던 게 지금 130달러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도대체 몇 배로 줄은 겁니까? 7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줄어든 거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전기차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라 해야 될까요? 구성 파트는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가격이 정말 급속도로 떨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우리 살 때 문제는 전기차가 비싸다라는 것들도 많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이제 보조금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보조금 안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지금 현재 5,500만 원짜리 받아서 한 7,800만 원짜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4,800만 원이에요. 대부분은 그 정도 돈은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동안 비싸 왔었습니다. 왜?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의 가격이 점점 싸질 겁니다. 왜? 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배터리 가격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차가 앞바다리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 가격 중에 배터리 가격 한 30%? 40%? 이 정도 비중일 거예요. 그게 싸진다고 해서 그게 뭐 반토막이 됐다 손 칩시다. 그래 봐야 남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모터도 있고 뭐 차 껍데기도 있고 거기다 오만 전자장비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기차 가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짐과 동시에 다른 전자장비 같은 것들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량 생산이 되면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뭐 대시보드 같은 데에다가 5만 전자장비 다 때려 놔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10,000대 만들 때와 10만 대 만들 때와 100만 대 만들 때의 단가 차이는 당연히 엄청나게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의 가격은 점점점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에 배터리 1kWh당 가격이 130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그 시점을 배터리 가격 1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달러의 벽이 깨지면 오히려 전기차 가격이 더 싸질 거야. 이제 130불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격 하락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배터리 회사도 우리 국내에서도 3사 있고 뭐 중국 회사들도 있고 이런 데에서 진짜로 미친 듯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원료 문제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리튬도 비싸고 니켈도 비싸고 특히 코발트 이런 거 엄청 비싸고 그랬더니만 이런 비싼 원료들 안 쓰는 쪽으로 배터리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튬 이런 거 엄청 비싸. 뭐 하얀 석유나 마찬가지야. 이랬었는데 이렇게 비싼 걸 보고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리튬 광산을 찾아가지고 리튬 가격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리튬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가격은 훨씬 더 떨어졌어요. 왜? 공급이 더 빨리 늘었으니까. 어디서? 여태까지 없던 리튬 광산들 막 찾아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산량 있는 대로 늘려가지고 앞으로 배터리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0불 정도의 가격이 $100 이하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반떼 휘발유차 요즘 대충 하면 뭐 2천만 원에서 2,000원, 2,3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반떼 똑같은 전기차가 1,800만 원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반떼 휘발유차보다 뭐 100만 원이라도 아니 50만 원이라도 더 싼 차가 나온다면 그것도 보조금 없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도 과연 사람들이 나는 휘발유차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전기차 안 가 라고 이야기할까요?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만드는 차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트럼프 지지하는 미국인인데 내 트럼프 엄청 좋아하거든? 트럼프는 중국 싫어해.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 다 싫어한다고 그래. 그런데 미국인들도 똑같은 차인데 휘발유차보다 더 싼 전기차가 있는데 그걸 뭐 중국이라는 이유로 안 산다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휘발유차 가격보다 전기차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8년, 29년, 30년 이 정도가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100 이하로 뚫고 내려가서 60불, 70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안 될 거야? 앞으로 이거 뭐 많이 찍어내면 더 싸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맨날 그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나 씌우는 포르쉐나 벤츠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중국 형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형님들이 딴 건 몰라도 싸게 만드는 거 하나는 자신 있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차에 대한 이런저런 우리가 사실 테스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는 얼마나 나쁜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초거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죠. 품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격은 가격대로 훨씬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 또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차에서 휘발유차 가격보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 저는 그게 2030년 이전에 올 거라고 봅니다. 2030년에 그 이후로 이제 신차 판매 비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 신차 판매 전 세계적으로 신차 판매 중에서 순수 전기차는 딱 10% 팔립니다. 전체 총 9천만 대 중에서 순수 전기차는 900만 대. 그리고 이게 1,400만 대가 이제 전동화차라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해서 1,400만 대라 그러거든요. 순수 전기차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인데 이게 점점 이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안 팔린다는데요. 유럽에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옛날만큼보다 오히려 판매 떨어진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에서의 전기차 성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올 물건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더 싼 차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화면으로 올려놓은 차가 BYD에서 만든 시걸이라고 하는 저가 자동차입니다. 저가 전기차죠. 이게 지금 가격이 $10,000 미만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0,000 미만으로 차 우리 옛날에 르노 트위지 이런 거 뭐 800만 원, 600만 원 그건 사실 전기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인 차고요. 이 차는 멀쩡하게 4인승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준으로 뭐 300km, 400km 간답니다. 중국 기준이니까 거기서 한 100km 좀 빼죠. 그래도 200km, 300km 간다니까 멀쩡하게 가죠. 게다가 급속 충전 지원한답니다.
전기차니까 기본적인 정숙성 이런 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그러나 뭐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등등등에서 약점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충 우리나라 경차 수준은 되는 듯한 1200만 원, 1300만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닝 같은 차 그 조금만 옵션 넣어도 1600, 700 하지 않나요? 이미 경차 레벨에서 전기차의 가격 역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준중형차에로도 올라올 거고요. 준대형차, 고급차에서도 나올 겁니다. 또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지금 고급차 시장이다라고 그러면 스피드를 즐기는 차다. 지금 현재 뭐 포르쉐니, 페라리니 이런 차들이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를 따라잡을 차가 없어요. 기존에 3억, 5억 하던 이런 초고급 스포츠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차가 그 3분의 1 가격으로 팔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이 저 아래의 시장과 저 위의 시장이 이미 역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간에 제일 볼륨 모델들이 위치하고 있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레벨의 차들, 투싼, 산타페 요 라인의 차들에서 가격 역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기차는 이런 게 약점이야, 저런 게 약점이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하나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내연기관 차와 엮여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회 이해관계들이 어쩌고 저쩌고 등등 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게 대한민국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독일, 프랑스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룰을 바꿔버리면 나머지 중국이 그러니까 우린 중국이랑 좀 다른 길을 걷잖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시 못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서 전환이 될 거다 쪽에 겁니다. 왜? 싸니까. 전기차의 초기 구입 비용이 싸다면 이후에 설사 전기료가 올라서 오히려 운행하는 동안에 연료비를 휘발유는 것보다 전기 충전하는 게 더 비싸라는 사태가 오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택할 것 같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토탈 코스트라고 하는 거. 이걸로 따져봐도 전기차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더 싼데 이후에 초기 구매 비용까지 더 싸지고 나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전기차의 시대는 우리한테 밀어 닥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느냐?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